안녕하세요. 자, 비하인드 BYOD 고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교실, 그리고 그러한 수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아주 심플한 기능들 중에 하나는 바로 QR 코드입니다. QR 코드는 마치 어, 온라인 세계와 그리고 실시간 대면 세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QR코드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했는지, 또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마치 방탈출 게임을 하듯이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협업, 팀별 게임을 진행했던 사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재미있는 수업 아이디어의 세계로 함께 가시죠. 자, 먼저 QR코드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크롬 웹스토어를 통해서 익스텐션을 깔게 되면 간편하게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네, QR코드는 크롬 웹스토어 chrome.google.com/webstore를 들어가셔서 스토어 검색에서 QR만 검색하셔도 QR코드 제너레이터의 확장 프로그램들이 리스트가 뜹니다. 그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QR코드 생성기 QR 정도를 깔아주시면 저는 이미 깔았기 때문에 크롬에서 삭제라는 메시지가 보이긴 하는데 처음 까시는 분들은 이제 설치에 대한 아이콘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 연구회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 놨습니다. 이 해당 앱 웹페이지에 대한 QR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상단에 있는 QR 코드 생성기 요 확장 익스텐션을 아이콘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QR 코드가 생성이 되죠. 물론 이미지를 저장해서 나중에 출력도 가능하시고요. 혹은 요 저장된 이미지를 뭐 카톡이나 혹은 다른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제 게시하고 실시간 수업 중에 그 게시판을 열어서 학생들이 스캔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웹스토어를 이용한 익스텐션을 깔지 않아도 크롬 브라우저 자체적으로도 QR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 모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 옴니박스의 상단에 보시면 이러한 아이콘이 보여요. 자, 이 아이콘을 같이 한번 클릭해 볼까요? 보시면 아하, 여기에 QR 코드 만들기라는 옵션이 등장합니다. 자, 이 옵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QR 코드를 만들 수 있고요. 동일하게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QR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그 QR 코드를 출력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구글 설문지의 또 다른 기능, 바로 섹션 만들기와 그리고 자물쇠 코드 만들기 기능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저희 수업 사례에서 등장하는 구글 설문지의 활용 방법인데요. 먼저 섹션 이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섹션 안에서 퀴즈나 혹은 설문지에 대한 답을 한 이후에 다음 섹션으로 이제 퀴즈의 답을 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설문지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지에 퀴즈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플로팅 메뉴의 하단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섹션을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등장합니다. 현재는 지금 두 개 섹션, 첫 번째 섹션 방탈출 게임의 기본, 그리고 두 번째 섹션 미션 과제, 이렇게 두 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요 밑에 있는 요 섹션 추가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렇게 세 번째 섹션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섹션 추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해당되는 섹션에 있는 설문지, 설문 문제나 혹은 퀴즈를 응답하지 않고서는 그다음 섹션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실제 지금 방금 만들었던 섹션은 잠깐 지우고요. 현재 두 개 섹션이 어떻게 보이는지 실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보시면 자물쇠 코드 만들기 해서 자물쇠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 섹션에 있는 문항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물쇠 코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문지에 자물쇠 코드라는 키워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특정 설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답형 설문인 경우에는 이 설문 퀴즈 혹은 질문에
오른쪽 하단 구석에 보시면 이렇게 옵션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해당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응답 확인이라는 메뉴가 등장해요. 자, 이 응답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확인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물쇠 코드를 어떻게 운영했었냐면 숫자 그리고 같음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특정 숫자를 입력해야지만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설정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76이라고 이 네 자리 숫자를 한번 제가 입력을 해놓고 만약에 틀린 경우에는 땡, 네, 틀렸습니다. 이렇게 확인 메시지를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세팅하게 된 경우에는 이 단답형 텍스트에다가 9876 외에 다른 숫자, 다른 답변을 넣는 경우에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아주 간단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 특정 암호를 학생들이 알아내게 한 뒤에 다음 섹션에서 실제 과목 형성평가 문항이라든지 다음 미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업 활동을 운영할 수 있었죠. 실제 이렇게 세팅했을 때 실습, 네,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1, 2, 3, 4를 눌렀을 때 네,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지금 안 넘어가죠? 네, 반드시 9876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야지만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QR코드와 그리고 구글 설문지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방탈출 게임을 구성해 볼 수 있거든요. 재밌겠죠? 네, 어떻게 실제 제 수업 시간에 QR코드를 이용한 방탈출 게임을 운영했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 수업에 활용됐던 도구들의 메뉴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구글 폼스, 유튜브, 프레젠테이션 등등등 다양한 도구들을 함께 활용했었는데요. 실제 학생들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함께 협업 활동을 진행했었고 실제 그 협업 활동의 그 영상을 함께 잠깐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당시에는 이제 크롬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각자 아이들별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설문지 퀴즈를 함께 풀었었는데 이제 1인 1디바이스 체제에서 크롬북이 있는 경우라면 크롬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러한 퀴즈 풀이 방식을 운영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CU가 결합되어 있는 크롬북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른 웹페이지의 어떤 그 채팅을 하지 않고 설문지 안에 있는 퀴즈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을 겁니다. 실제 저는 이 방탈출 게임을 온라인 상에서 하는 방탈출 게임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토대로 해서 구상을 해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QR 코드를 바탕으로 했었고요. 다양한 온라인 재료와 그리고 오프라인 재료를 통해서 수업을 구상했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조별 활동이고 또 게임을 이용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 좀 더 몰입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거꾸로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어, 운영하긴 했었지만 이전에 했던 사례와 비슷하게 꼭 거꾸로 수업이 아니어도 이전 수업에서 진행했던 수업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퀴즈를 풀어가는 미션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제 차량에 뒤에 있는 이렇게 트렁크 뒤에 이렇게 QR 코드 붙여놓거나 특정 반 앞 교실에 붙여놓거나 혹은 제 사무실 앞에 책상에 붙여놓거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QR 코드를 학교 곳곳에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실이라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 다양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그 QR코드 스캔 결과값을 바탕으로 해서 설문지에 접속하고 문제를 푸는 형태로 이제 방탈출 게임을 진행했었죠. 각각의 미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답을 입력한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대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미션을 수행했었고요. 클래스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미션 영상이 또 제공이 됩니다. 이것도 잠깐만 재미삼아 볼까요? 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다른 조의 아이들이 듣지 않도록 조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너희 조의 가장 빠른 번호,
가장 앞선 번호의 친구가 1층에 화장실 2개가 있을 거야. 그 중에 한 화장실에 들어가면 QR 코드가 붙어 있을 거다. 자, 뭐 이 정도로. 네, 그래서 클래스룸 내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삽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또 다른 미션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사실 요건 이제 그 제 방탈출 게임의 초기 버전이어서 단순히 유튜브를 재미 삼아서 집어넣은 하나의 그 요소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진행됐던 방탈출 게임에서는 특정 유튜브 영상,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테드 영상 등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특정 유튜브의 영상의 제목을 그대로 제시하고 그 영상에 예를 들어서 뭐 5분부터 10분 사이의 내용을 잘 듣고 시청하면 그 안에 다음 미션의 힌트, 근거가 있어요라는 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조의 아이들이 어, 그 영어 영상을 제가 특별히 봐야 한다,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학습 자료로 쓸 겁니다라는 어떤 그런 자질구레한 아이디어 안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현실 세계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집중해서 아주 몰두해가지고 5분짜리 영상을 함께 보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셔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현실 세계의 문제와 연결고리를 살포시 집어넣어서 실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러한 수업을 구상해 보시면 훨씬 재밌게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글 설문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섹션과 응답 확인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사실 그 QR 코드에는 네 자리 숫자가 사실은 담겨 있어요. 구글 슬라이드에 링크를 이제 첨부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응답 확인을 통해서 특정 숫자를 입력해야지만이 해당 관문의 문항을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섹션과 그리고 응답 확인 옵션을 적절히 결합을 시켜서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그리고 세 번째 관문. 특히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은 이제 어설프게 교과 융합을 한번 시도해 봤었는데요. 아이들 영어는 잘 못해도 수학은 또 좋아하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와 결합된 퀴즈를 제시했을 때 훨씬 더 재밌게 또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간에 저희가 운영했던 그 두 번째 관문의 클래스 카드 매칭 게임 도전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량을 줄이고, 네. 그 분위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은 아니고요. 아이들 각자 자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클래스 카드,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영어 수업이라든지 외국어 수업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아이들 단어 암기용 온라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각 조별로 어, 퀴즈에 도전을 하고 다음 미션 수행에 대한 힌트를 받아서 교실 밖에 나서 또 다른 이제 QR 코드를 찾는 거죠. 네, 이 친구는 좀 마음이 급하죠. 네,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교실 바깥에서는 실제로는 뛸 수 없게끔 이제 가이드를 했었고요. 조용히 미션 수행을 위해서만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게끔 미리 안내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수업을 운영했을 때 아이들 모두 다 역시 또 팀별 활동이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팀별 활동을 통해서 협업을 함께하는 그러한 또 장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네, QR코드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방탈출 게임을 실제 아이들과 수행했었는데요. 뭐 아이들한테 이제 실제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실에서 못 나가 뭐 이렇게 안내했던 그런 방탈출 게임은 아니었고, 마지막 미션까지 수행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따로의 보상을 또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했던 활동이었었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재밌게 수업에 참여했었고요. 아마 1인 2디바이스 체제에서는 이제 자신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교실 바깥에서도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스캔하고 검색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다양한 활동들을 아마 구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수업 공간의 변화,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